영국에서 굉장히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추억 속으로 한번 빠져들까 하는데, 바로 이 기브미 스포츠에서 빅게임 플레이어에 대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기브미 스포츠가 사실 그렇게 공신력은 높은 데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축구 관련된 소식들을 전할 때 기본적으로는 빼는 편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뭐 취재된 내용이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네. 말 그대로 그냥 칼럼인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가 뽑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10명의 위대한 빅게임 플레이어. 네. 예, 이걸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조금 과거의 추억 여행도 가려고 하는데, 여기 이제 딱 보면은 표지에 헤드에 이제 박지성 선수가 있죠. 그렇죠. 예, 박지성 선수는 워낙 그 빅게임 플레이어로 유명했었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소개를 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이제 서문을 보면은 한 선수가 이제 경기를 완전히 장악해 팀을 홀로 승리로 이끄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큼 짜릿한 장면은 없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 축구에서 가장 까다로운 리그 중 하나로 꼽히며 선수들에게 항상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면서 뭐 부진할 때, 그럴 때 이제 상징적인 존재에게 의존하게 된다. 네. 바로 이게 그 빅게임 플레이어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뭐 제라드의 얘기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제라드는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리버풀을 승리로 이끄는 주장 역할을 즐겼고, 드록바가 사실 빅게임 플레이어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서 이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존재감을 드러냈던 수많은 과거 현재 프리미어리그 스타들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탑10을 선정을 한 건데, 여기 이제 선정 기준을 올린 거죠. 네. 예. 선정 기준은 총 4가지가 됩니다. 네. 먼저 이제 빅 모먼트라고 해서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넣거나 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팀을 구해낸 장면. 그다음에 명성인데 해당 선수가 반드시 두드러진 활약을 펼칠 것이라는 좀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으로 일관성인데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얼마나 자주 팀을 위해 경기를 지배했는지. 그다음에 이제 상대성도 좀 고려를 합니다. 상대 네. 수준, 더비나 우승 결정전, 어떤 팀, 어떤 상황에서 상대를 했는지, 이렇게 4가지가 좀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위로는 일카이 균도안이 뽑혔거든요. 네. 뭐 균도안 같은 경우는 202경기 44골 17도움을 기록했고, 맨시티에서 이제 5번의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뭐 균도안 하면 생각나는 장면 혹시 있나요? 사실 긴도안 하면 아무래도 이 마지막 라운드에 그러니까요. 네, 바로. 만체스터 시티 우승을 책임졌던 네. 그 2골. 그냥 에스턴 빌라전이었죠. 네. 그때 이제 지고 있었는데, 맞아요. 예, 그러면서 리버풀이 역전 우승 하나 했는데, 균도안이 교체 투입돼가지고 6분 만에 멀티골 넣으면서 3대2 역전승을 견인을 했었죠. 네. 예. 그때 이제 득점을 하고 나서 이제 팬들 앞으로 무릎 슬라이딩을 쫙 했던 게 굉장히 예. 인상적이었는데, 긴도안이 없었더라면 맨시티 우승 횟수의 좀 숫자가 적어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게 그냥 프리미어리그 우승만 나온 거거든요. 네. 여기는 프리미어리그 역대로 뽑다 보니까. 근데 단순히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만이 아닌 균도안이 뭐 FA컵 결승전에서도 네. 결승골을 넣었던 적도 있고 할 정도로 균도안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다가도 큰 경기 때마다 좀 맞아요. 좋은 모습. 다만 이제 맨시티 팬들한테는 안 좋은 기억도 하나 있긴 하죠. 그렇죠. 첼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그때는 근데 저는 균도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전술적인 선택이었으니까. 균도안을 로드리 자리에 쓴 게 네. 미스였죠. 패배 그래서 이제 명장병 얘기가 그때 그쵸, 나왔었죠. 네. 그리고 이제 9위 에당 아자르. 사실 에당 아자르는 뭐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습니다만 프리미어리그에 사실 왕이라고 해도 소색이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쳐줬던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아자르 같은 경우 우승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아자르가 왔을 때는 첼시가 조금은 내려오고 있던 시기긴 했거든요. 네. 물론 뭐 그럼에도 이제 아자르 같은 경우는 245경기 출전해서 85골 54도움을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2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자르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첼시는 예전과는 지금 선수단의 퀄리티는 조금 떨어져 있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원맨 에이스적인 역할을 담당을 했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중요 순간마다 골들을 정말 많이 넣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자르도 이제 9위에 뽑힌 거고요. 특히나 이제 아자르 같은 경우는 첼시와 작별을 할 때도 팀에게 우승컵을 선물해주고, 그렇죠. 네, 물론 이제 프리미어리그는 아니었습니다만 또 대단히 첼시에서의 성과가 매우 좋았던 아자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위로는 뱅상 콤파니. 네. 265경기에 출전해서 26개의 공격 포인트,
왜냐면 수비수니까 아무래도 골이나 이런 건 그쵸. 적으니까 네. 예, 공격 포인트로 올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실점 경기가 94경기가 되고요. 네. 그래서 4회 우승을 견인을 했는데 콤파니 같은 경우는 사실 부상이 굉장히 많긴 했었지만은 팀의 주장으로서 정신적인 리더 역할도 톡톡히 해냈고 네. 그리고 저 이제 셀레브레이션 하는 장면 그쵸. 바로 이제 레스터 시티전에 미쳐버린 중거리 슈팅골. 사실 펩은 때리지 마를 속으로 외쳤지만 네. 콤파니가 중거리 슛을 때리면서 그야말로 골망을 흔들어 버렸던. 그 경기 만약에 비겼으면은 그랬으면 리버풀 역전 우승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리버풀이 그래서 역대 최다 승점 2위 팀으로 역사에 남게 된 거잖아요. 예, 하지만은 저 콤파니의 골 덕에 우승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게리 네빌이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콤파니한테 어떤 동상을 원하냐? 당신은 이미 동상이 지어질 것이다. 딱 레전드. 그랬고 실제 맨시티에 동상이 있죠. 네. 물론 모양은 그다지 썩 보기 좋은 모양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과는 약간은 좀 다른 예.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콤파니는 맨시티의 레전드로서 또 동상까지 또 존재감을 알리고 있습니다. 맨시티는 동상을 되게 이상하게 만들어. 약간 좀 전위예술 네. 같이 만들어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쪽에 좀 맡기면 확실히 또 싱크로율이 올라갈 텐데 예. 약간은 좀 싱크로율에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위는 리버풀의 왕이죠. 네. 예, 파라오 모하메드 살라. 킹 예. 파라오 살라. 사실 리버풀의 영원한 또 레전드죠. 그렇죠. 예, 277경기 출전해가지고 170골 77도움.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 사실 예. 공격 포인트가 정말 어마어마하고 예. 살라가 오면서부터 리버풀이 우승 경쟁을 보다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리고 수건을 풀었죠. 네. 사실 그 리버풀이 프리미어리그 우승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살라 오고 두 번의 우승을 차지를 했기 때문에 살라의 역할이 정말 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BKM 플레이어들의 네. 살라랑 뒤에 한 명 더 있거든요. 네. 그 두 명은 조금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살라가 큰 경기에서 약간 좀 아쉬운 경우가 좀 있거든요. 살라는 그냥 매 경기 꾸준하게 많은 골을 네. 넣는 선수예요. 맞아요. 특별히 빅경기에 더 강하다 느낌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예, 사실 그래서 여기 리스트에 해리케인도 없고 손흥민도 없습니다. 왜냐면 해리케인, 손흥민 이런 선수들도 그냥 꾸준하게 잘하는 선수지 네. 딱히 그러니까 일단 토트넘은 우승이 없으니까 네, 그쵸. 예, 리그에서는 네.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라를 빅게임 플레이어로 뽑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은 조금 들긴 해요. 그냥 잘하는 선수 하면은 역대 네. 손꼽히는 선수지만은 사실 그렇게 따지면 시어로도 있고 뭐 케인도 그렇죠. 있고 그래야 많죠. 되거든요. 네. 예, 그냥 잘하는 선수라면은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살라를 빅게임 플레이어로 뽑고 싶은 게 제가 또 맨유 팬이지 않습니까? 맨유 맨유만 상대 만나면 맨유 상대 최다골 기록자 맞습니다. 맨유만 만나면 정말 미쳐 날뛰고. 근데 살라가 잘하는 시기에 맨유는 네. 강팀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도 아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예. 맨유 팬 입장에서만 본다면 살라는 정말 빅게임 플레이어다. 예. 그리고 이제 6위 웨인 네. 루니. 예, 루니는 진짜 빅게임 플레이어 맞죠. 네, 루니는 그야말로 정말 중요한 경기마다 제 역할을 해주면서 예. 맨유의 이름값을 좀 살려줬던 그런 선수였죠. 사실 루니보다 더 많은 골을 넣는 선수는 매번 있었거든요. 네. 뭐 반페르시도 있었고 베르바토프조차도 더 그렇죠. 많은 골을 넣고 네. 항상 있었어요. 루니보다 골을 더 많이 넣는 선수는 있지만은 루니만큼 빅게임에서 의존할 수 있는 선수는 없었죠. 네. 사실 그래서 베르바토프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좀 저평가받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골은 많이 넣었지만 빅게임에서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순도가 조금 적다 이런 예. 느낌이었는데. 예, 루니는 그래서 이제 뭐 프리미어리그 그 맨유 소속으로 491경기 출전해가지고 208골 108도움. 어마어마하죠. 5번의 우승을 차지한 거고요. 예, 특히 이제 루니 같은 경우는 맨체스터 시티만 만나면 그쵸. 더비 라이벌에게 정말 강한 사나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세레머니. 예, 그 바이시클킥 예술골 넣고 네. 저걸 했는데 그걸 또 이제 가르나초가 에버튼 상대로 비슷하게 재현하고 그렇죠. 그리고 땡깡 부리고 떠났죠. 네. 첼시로. 그리고 루니가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잘했지만 아스날 팬분들에겐 좀 악몽인 그 8대2의 스코어가 나왔던 경기에서도 해트트릭을 하면서 루니가 제대로 또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5위는 세르히오 아구에로. 아구에로 선수는 맨시티의 역사를 바꿔놨다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였죠. 그렇죠. 그 275경기 출전해가지고 184골 47도움. 외국인 선수 최다골이죠. 네. 그러면서 5회 우승. 근데 맨시티의 첫 우승. 그게 사실 컸거든요. 네. 그 한 번 이게 뚫는 게 중요한데
혀를 뚫어줬죠. 예, 그 혀를 뚫어준 바로 퀸스 파크 레인저스하고의 경기에서 네. 예, 추가 시간 결승골. 예. 아, 사실 맨유 팬으로서 역전 우승을 하겠다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맨시티가 QPR한테 지고 있을 줄은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맨유가 역전 우승 하나 했는데 그냥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제코, 발로텔리, 아게로 네. 이어지는. 다시 봐도 저 때는 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그래서 진짜 모두가 양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네, 두 맞아요. 경기를. 왜냐면 맨시티가 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다가 오오오 하면서 양쪽으로 보게 되는 상황이었죠. 제 기억에 그 시즌에 맨시티가 QPR에게 한번 졌었을 텐데 그건 이제 퀸즈파크 레인저스의 홈이었고 예. 이때는 이제 맨시티의 홈이었는데 맨시티가 지고 있네 가능성이 있겠다 싶었는데 찬물을 끼얹어 버렸던 예. 아게로였습니다. 거기다가 아게로도 워낙 빅게임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더 네. 강했던 선수였죠. 빅게임에. 맞습니다. 예. 그리고 4위 대망의 4위 일단 박수 한번 치죠. 박지성. 네. 예. 사실 여기 나온 선수들 중에서 뭐 그가 수비수인 콤파니 빼고는 가장 공격 포인트도 적어요. 네. 예, 153경기 20골 23도움. 그리고 우승 4회인데 근데 박지성 선수는 항상 이거는 이제 맨유의 많은 레전드 과거에 같이 뛰었던 동료들도 얘기를 하는 거죠. 빅게임 때는 퍼거슨 감독이 평소엔 안 쓰다가도 네. 빅게임 때는 무조건 그 박지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네. 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예, 여기 이제 소개글을 조금 읽어 주시죠. 2000년대 중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황금기를 이야기할 때 스포트라이트는 웨인 루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라이언 긱스에게 쏠렸지만 알렉스 퍼거슨 경이 큰 리그 경기나 유럽 무대에서 가장 먼저 떠올린 선수는 박지성이었다. 한국인 미드필더의 끝없는 활동량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전담막하게 이상적이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밀란과의 그렇죠. 경기에서 피를로를 지워버렸던. 예, 이때 그 퍼거슨 감독이 피를로 계속 조금도 떨어지지 말고 밀착 마크 하라고 해가지고 화장실까지 따라갈 뻔했다라고 했던. 예. 그래서 이제 피를로가 잘 때 침대 밑에도 박지성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네. 정말 피를로를 잘 따라다녔었죠. 이거는 진짜 두고두고 회자되는 경기긴 하죠. 네. 그러면서 디펜시브 윙어라는 포지션을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수비형 윙어의 어떻게 보면 창시자죠.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경기가 하나 있었는데 퍼거슨은 2011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바르셀로나의 3대1로 패했을 당시 리오넬 메시를 박지성에게 붙이지 않은 것을 지금도 아쉬워한다. 박지성, 그는 수비뿐 아니라 역습 상황에서 팀을 돕는 데도 탁월했다. 특히 아스널을 상대로 강한 인상을 남겼는데 리그 12경기에서 3골 4도움을 기록했다. 네. 박지성 선수도 진짜 큰 경기마다 그냥 평소에 골이 많은 건 아니지만 네. 상대가 강할수록 도리어 골을 넣는 그렇죠. 경기였죠. 임팩트가 강했던 선수였죠. 예, 그래서 뭐 아스날 상대로도 3골 4도움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리버풀전도 골을 네. 넣고 그리고 또 이제 첼시전도 골 넣고 약간 좀 강팀한테 더 강한 예, 그러니까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가 박지성 선수 기본적으로 빅매치에 썼던 거는 전술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은 그렇죠. 네. 근데 단순히 그 전술적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골이나 도움도 올리는 네, 예, 포인트까지 양산해주는. 예.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두 경기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맨유와 첼시의 10-11 시즌 이 우승 경쟁 당시에 예. 맨유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에서 박지성이 시작하자마자 이제 치차리토에게 어시스트를 예, 그렇죠. 했던 예. 그 경기도 기억에 나고 그 전설의 이제 함성이 들렸던 아하. 첼시와의 챔피언스리그 예. 경기에서도 정말 멋진 활약을 해줬죠. 네. 그리고 이제 3위 티에리 앙리 258경기 175골 72도움 2회 우승이고 앙리는 뭐 2000년대 프리미어리그의 왕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프리미어리그의 왕으로 불렸던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칸토나, 네. 그 다음에 앙리, 네. 그 다음에 그 계보를 이었던 게 아자르, 네. 뭐 그리고 그러고 나서는 살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형태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는데, 근데 저는 앙리도 빅게임 플레이어에는 다소 어울리진 않는다라고 네. 생각해요. 앙리도 약간 큰 경기에선 도리어 약해지는 경우들도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그냥 앙리는 기본이 잘하는 선수였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디폴트 값이 항상 이제 고점이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빅매치, 그래서 저는 앙리랑 살라는 조금 안 어울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냥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선수라면 이 두 선수가 무조건 들어가야 그렇죠. 되지만은, 네. 예, 그 빅게임 플레이어로만 한정해놓고 예, 본다면. 좀 그러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2위 스티븐 제라드. 예, 제라드는
사실 우승만 있었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리그 우승과는 유독 연이 좀 없었죠. 예, 그 리그 우승이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제라드가 빅게임 플레이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FA컵 그 연장전에서의 미친 골이라던가 웨스트햄과의 그렇죠. 경기였죠. 네. 예, 그리고 뭐 리그컵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이라던가 이럴 때는 정말 결정적인 골들을 많이 넣어줬거든요. 아니면 공격 포인트들을. 네. 예. 그야말로 이제 리버풀의 심장 그 자체인 선수였던 제라드였습니다. 예. 하지만은 리그 우승과는 조금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네. 2위로 밀려난 것 같고요. 예, 1위는 바로 드록바. 예. 드록바는 정말 그냥 빅게임 플레이어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예, 드록바는 사실 그 드록바가 골 기록이나 이런 거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화려하진 않아요. 생각보다는 조금 적은 예, 편이죠. 254경기 출전해가지고 104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득점이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닌데 그럼에도 드록바가 기억에 인상에 되게 강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이 선수가 빅게임이면 미쳐 날뛰거든요. 네,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예. 해줬던 드록바입니다. 아스날 상대로만 뭐 두 자릿수 이상의 골을 넣기도 했었고 그래서 네. 아스날 킬러로도 유명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바이언전에 네, 예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헤더 동점골이 있었죠. 예 동점골 넣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승부차기 우승을 견인을 했던 바도 있고 워낙 그 결승전 때마다 미쳐 날뛰는 선수였다 보니까 네,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는 빅게임 플레이어 하면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드록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드록바가 남겼던 임팩트는 정말 강하게 또 자리 잡고 있고 말씀해 주셨던 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첼시의 첫 번째 우승이었는데 그 역할을 해냈던 게 디디에 드록바였습니다. 예.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고 뭐 그 외에 빅게임 플레이어 하면 생각나는 선수 혹시 있나요? 이 빅게임 플레이어라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또 맨유 팬이다 보니까 예. 해리 맥과이어 선수를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다. 맥과이어? 네, 월드컵에서도 좀 네. 중요한 순간 토너먼트에서 헤딩골을 넣어줬고 예. 특히나 올 시즌 리버풀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때도 결승골 넣어줬고 예. 지난 시즌이었죠. 유로파리그 리옹과의 경기에서도 또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넣어줬고 은근히 이제 클러치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예. 네, 해리 맥과이어 선수. 수비수를 클러치 능력으로 뽑는. 네. 예. 메뉴 상황상 맥과이어에게 또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원하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또 해리 맥과이어 선수를 좀 집어넣고 싶네요. 저는 빅게임 플레이어 하면은 또 생각나는 선수가 은골로 캉테. 그렇죠. 예, 캉테가 비록 뭐 직접적으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빅게임 때마다 더 유난히 빛을 발했던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면서 뭐 첼시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던가 뭐 이런 때마다 항상 빛을 발하면서 상대 거의 두 명을 지워버리는 그렇죠. 활약을 보여줬잖아요. 예전에는 예. 레알 마드리드 크카모 라인을 캉테 네. 혼자 이제 다 상대했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평가를 받기로 예. 했었죠. 그리고 요즘 빅게임 플레이어라고 한다면은 저는 데클란 라이스가 좀 빅게임 플레이어 같아요. 사실 예. 데클런 라이스는 뭐 직전 경기에서도 멀티골을 넣기도 했지만 정말 이정료가 안 아까울 정도로 예. 대단한 활약을 또 큰 경기 가리지 않고 잘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선수가 원래 프리킥 골이 없었는데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네. 프리킥으로 멀티골을 넣었던 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궤적 예.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궤적으로 흘러갔던 예. 네, 다시 봐도 아름다운 골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빅게임 플레이어 물론 이제 여기 선정되지 않은 선수들도 있지만 네. 저희가 뭐 또 라이언 긱스도 뭐 네. FA컵 결승전 그 아스날 상대로 그러면서 이 사과나무 이거 가슴을 보여줬던 그렇죠. 터를 뭐 그런 것도 있고 많긴 한데 어쨌건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빅게임 플레이어들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추억 속으로 여행도 한번 떠나보고요. 예. 만약에 이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선수들 중에서 또 빅게임 플레이어라고 생각되시는 그런 선수분들이 있다면 반대로 새가슴 플레이어 하면은 저기 이제 그 백곰 캐스터가 매우 좋아하는 해리 케인 있죠. 그렇죠. 해리 케인 있죠. 해리 케인은 정말 결승전 중요한 순간에 조금 지워지는 안 보이는 경우가 좀 있어서 새가슴인디오 네. 있죠. 좀 아쉬움이 대표적인 있었고. 네. 그래서 일단 뭐 새가슴 플레이어 혹은 여기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또 빅게임 플레이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상 보시면서 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